침대 수리가 잘 되었는지 그날의 침대는 아주 심하게 요동을 쳐도 끄덕이 없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8년,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설렘과 떨림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흘렀어요. 경숙은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여전히 차갑고 저녁이 되어도 현관문을 여는 소리는 자신의 것뿐이었습니다. 집안은 언제나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돈된 모습 속에는 묘한 공허함이 스며들어 있었죠. 식탁 위에는 밥그릇 하나만 놓여 있고 반찬통들도 예전보다 훨씬 작아졌습니다. 남편 것까지 함께 널던 때가 그리워지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왔거든요.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이 하루 종일 켜져 있었어요. 소리는 꺼두고 화면만 바라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뉴스든 드라마든 상관없이 그저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완전한 정적보다는 화면 속 사람들의 모습이라도 보는 게 나았죠. 아들 원우는 일 때문에 서울에 따로 살고 있었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삶이 바쁘다 보니 가끔씩만 얼굴을 비춰줬습니다. 그래도 효자였어요. 어머니 허리가 안 좋다는 걸 알고는 진동과 안마 기능이 있는 좋은 침대를 주문해 준 거예요. 엄마, 이거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허리 아픈 거 많이 나아질 거예요. 원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경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스며들었죠. 아, 나 이제 이런 걸 받아야 하는 나이가 됐구나.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자신의 처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집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잠도 잘 오지 않아서 매일 밤이 길게만 느껴졌어요. 가끔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지만 대화 주제는 비슷했어요.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모두들 비슷한 처지라 서로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결국 혼자였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경숙은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웃음이 줄어들고 말수도 적어졌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점점 생기가 없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런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에 작은 변화라도 생겼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 같은 건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아들이 주문한 침대가 배송될 예정이라는 연락이 왔어요. 설치 기사가 온다는 그날이 경숙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오후 2시쯤 초인종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경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오는 방문객에 마음이 조금 설렸죠. 네, 누구세요? 침대 설치하러 왔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경숙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떨림이 가슴을 스쳤죠.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단정한 느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든든해 보였고 단단한 체격에서 남성적인 매력이 느껴졌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멋스러웠죠. 이창석이라고 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가 무뚝뚝하지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경숙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는 남자였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거의 없었죠. 어디에 설치하면 될까요? 안방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경숙이 앞장서서 안방으로 향했어요. 창석은 묵묵히 따라오면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지만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창석은 먼저 바닥에 보호 매트를 깔았어요. 그리고 벽 모서리마다 보호 패드를 하나하나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집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창석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일만 대충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신경 써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섬세한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기존 침대를 분해하면서도 창석은 계속 경숙에게 물어봤어요.
이 협탁은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이 매트리스는 바로 버리는 게 편하시겠죠? 새 침대는 이 위치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하나하나 확인하고 배려해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마치 이 집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신경 써주는 모습에 경숙은 자꾸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새 침대를 조립하는 동안 경숙은 물 한 컵을 가져다 줬어요. 고생하시는데 이것 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창석이 물컵을 받을 때 손가락이 살짝 스쳤어요. 순간 경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인지 몰라요. 창석도 당황한 듯 손을 재빨리 빼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어요. 그의 귀끝이 살짝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시선도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경숙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정말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침대 조립이 끝나자 창석은 기능 설명을 시작했어요. 허리 안 좋으시죠? 한번 누워보세요. 높이를 맞춰드려야 하니까요. 경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남자 앞에서 침대에 눕는다는 게 왠지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창석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정말 기능 확인을 위한 것 같았습니다. 아, 네. 경숙이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어요. 부드러운 매트리스가 몸을 감싸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남자의 시선이 느껴지는 게 더 신경 쓰였어요. 창석은 리모컨을 조작하며 각도를 조절해줬어요. 이 정도가 어떠세요? 너무 높나요? 아니요, 좋아요. 경숙이 대답하면서 창석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창석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죠. 묘한 두근거림이 스며들었어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떨림을 느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창석은 재빨리 시선을 돌리며 기능 설명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고요한 얼굴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경숙의 모습이 왠지 평온해 보였거든요. 마사지 기능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창석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경숙도 그걸 느꼈죠. 모든 설명이 끝나고 경숙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편하게 쓰세요. 창석이 작업 도구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아쉬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창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명함 놔두고 갈게요. 그렇게 창석은 떠났고 경숙은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집안 공기가 전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창석이 떠난 후 며칠이 지났어요. 경숙은 새 침대에서 매일 밤을 보냈지만 자꾸만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창석의 낮은 목소리, 살짝 스친 손의 온기, 그리고 마지막에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 말이에요. 침대는 정말 좋았어요. 마사지 기능을 켜두면 허리가 한결 편해졌고 각도 조절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왼쪽 마사지 기능이 오른쪽보다 조금 늦게 작동하는 것 같았거든요. 맞는 것 같은데? 경숙은 며칠 동안 유심히 살펴봤어요. 확실히 왼쪽이 약간 늦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뭔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사실 그 정도는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경숙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창석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아니야, 이건 정말 고장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어딘가에서는 설렘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명함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창석이라는 이름이 적힌 그 명함을 보면서 말이에요. 결국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경숙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침대 설치했던 박경숙이라고 합니다. 아, 경숙 씨. 무슨 일이세요? 창석이 경숙의 목소리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경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죄송한데요. 침대 기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왼쪽 마사지가 오른쪽보다 늦게 작동하는 것 같은데. 그러세요? 그럼 한번 봐드려야겠네요. 언제가 괜찮으세요? 언제든 괜찮아요. 바쁘시면 나중에라도. 아니에요. 내일이 마침 쉬는 날이거든요.
시간 많으니까 내일 오후에 가볼게요. 그렇게 쉽게 약속이 잡혔어요. 경숙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내일 창석이 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경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정리했어요. 원래도 깔끔했지만 더 꼼꼼히 치웠죠.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라보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어요. 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숙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문을 열자 창석이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작업복이 아니라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깔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왠지 평소 차림새가 더 멋있게 느껴졌어요. 티셔츠에서는 은은한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확인 안 한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창석의 목소리가 전보다 더 부드럽게 들렸어요. 편한 차림 때문인지 표정도 한결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쉬는 날인데 와주셨으니까요. 경숙이 고집하자 창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웃음이 정말 따뜻해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동안 창석은 침대를 점검했어요. 리모컨을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별로 이상한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요? 제가 잘못 느낀 건가요? 경숙이 차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창석은 차를 받으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단 차 한 잔 드세요. 두 사람은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았어요. 따뜻한 차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이런 게 좀 서툴러요. 경숙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신의 상황을 처음으로 털어놓는 거였죠. 저도 혼자 살아서 집이 늘 조용합니다. 창석도 짧게 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도 어딘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경숙은 창석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도 자신처럼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아내분은 5년 전에 먼저 보냈어요. 병으로. 창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8년 전에. 그러셨군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여기 근처에 사세요? 네,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아, 그렇게 가까이. 경숙은 왠지 모를 반가움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멀지 않은 곳에 산다는 사실이 좋았거든요. 차를 마시면서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식들 이야기, 혼자 지내는 일상의 어려움, 그런 소소한 것들 말이에요. 서로의 눈빛은 오래 머물지 못했지만 말끝마다 묘하게 여운이 남았습니다. 경숙은 남편과 살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지금의 고요가 더 쓸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창석과 나누는 이 시간은 달랐어요. 새로운 종류의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차를 다 마시고 창석은 다시 침대 기능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경숙도 옆에서 지켜보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느낀 건가요? 글쎄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네요. 창석이 리모컨을 들고 마지막 검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리모컨을 경숙에게 건네는 순간 손이 포개졌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피하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아, 창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숙의 가슴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손봤는데 다시 한번 편하게 누워보세요. 창석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경숙도 그걸 느꼈죠. 경숙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침대에 누웠어요. 창석은 가까이 다가와 리모컨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여기가 좀 이상해요. 경숙이 갑자기 말했어요. 어디요? 여기요. 여기 누워보세요. 경숙이 침대를 톡톡 치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한 말이었는데 말하고 나서 경숙은 놀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온 거였거든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석도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말인가요? 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숨결이 겹쳐지고 공기가 무겁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석이 경숙을 바라봤어요. 경숙도 고개를 돌려 창석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창석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경숙은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닿는 순간 경숙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놀랐지만 곧 눈을 감고 그 감각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석의 입술은 따뜻했어요.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경숙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몸을 깨우는 걸 느꼈어요. 키스가 깊어지면서 두 사람의 체온이 방 안에 가득 찼어요. 가쁜 숨소리와 심장 박동이 교차했습니다. 창석의 손이 경숙의 어깨를 감쌌고 경숙도 자연스럽게 창석에게 몸을 맡겼어요. 경숙 씨. 말보다는 서로를 탐하는 손길이 더 절실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더 깊게 서로를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경숙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자신을 온전히 느꼈어요. 창석의 따뜻한 체온, 거친 숨소리,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손길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창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를 잃은 후 이렇게 누군가와 가까워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경숙의 부드러운 살결, 작은 소리, 모든 게 그에게는 새로운 감각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탐하며 하나가 되었어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오랜 외로움과 그리움이 만나 일으키는 뜨거운 결합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서로의 가쁜 숨소리만이 들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경숙의 머리는 창석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창석의 손은 경숙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창석이 몸을 일으켰어요. 갑자기 현실이 돌아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창석이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당황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방금 전까지의 뜨거웠던 순간들이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실수라니.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네요. 창석은 서둘러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경숙도 당황해서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창석 씨.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창석이 거리를 두려는 모습에 경숙은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오히려 그의 진심 같아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 같았거든요. 창석은 황급히 집을 나섰어요. 경숙은 혼자 남아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몸에는 창석의 온기가 남아 있었는데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실수였을까? 경숙은 자꾸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방금 전 느꼈던 그 뜨거웠던 순간에 경숙을 바라보던 그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경숙은 그 감정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창석이 떠난 후 며칠 동안 경숙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울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창석의 따뜻한 체온, 간절했던 키스, 그리고 마지막에 실수였다고 말하며 떠나던 그의 뒷모습까지 말이에요. 이게 옳은 걸까? 경숙의 마음속에는 계속 불안이 맴돌았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8년 처음으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린 거였거든요. 죄책감도 들었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설렘만큼은 지울 수 없었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생기가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것 같기도 했어요.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창석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명함을 보면서 여러 번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창석이 정말 그날 일을 실수라고 생각한다면 연락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창석을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의 다정했던 목소리, 세심한 배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이 자꾸만 그리워졌습니다. 결국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경숙은 용기를 냈어요. 마음을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화를 걸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창석 씨. 경숙이에요. 아. 창석의 목소리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경숙은 더 당황했지만 이미 전화를 건 이상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세요? 시간요? 네. 그때 혼자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밥을 잘 못 챙겨 드실 것 같아서요. 또 쉬는 날에 와서 봐주신 것도 감사하고 해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핑계 같기도 했지만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창석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럼 내일 저녁에 갈게요. 정말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경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 창석이 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경숙은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장을 보는 거였습니다. 창석이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골랐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정성스럽게 요리를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생선구이,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 분량의 밥을 짓는 것도 새로웠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경숙은 옷도 신경 써서 입었어요. 너무 차려입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너무 편하게 입으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적당히 단정한 옷을 골랐습니다. 6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숙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석이 작은 선물 봉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편한 차림이었지만 깔끔해 보였습니다. 이런 것까지. 들어오세요. 그냥 과일이에요. 별것 아니에요. 창석이 들어와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자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별거 아니에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집밥 먹어보네요. 창석이 진심으로 말하자 경숙은 뿌듯했어요. 더 드세요. 많이 했어요. 혼자 사니까 이런 반찬 만들기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식사하면서 두 사람은 웃음꽃을 피웠어요. 그날 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 편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경숙은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식사 후 자연스럽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영화를 봤어요. 창석이 가져온 과일도 함께 먹으면서 말이에요. 화면 속에는 젊은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창석은 말없이 사과를 깎아서 경숙에게 건넸어요. 경숙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이런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경숙은 순간 행복했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래도 되나 하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창석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창석도 그녀의 웃음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경숙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경숙의 시선을 피하며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되었어요. 영화가 끝날 무렵 창석이 일어섰어요. 이제 가야겠어요. 벌써요? 경숙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또, 시간 되시면 오세요. 창석이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경숙 씨,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창석은 떠났고 경숙은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랐습니다.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 경숙은 생각이 많아졌어요. 남편을 보내고 처음 느껴보는 이런 설렘이 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어요.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경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창석과 함께한 저녁 시간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거든요. 하지만 그 평온함이 그리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경숙이 혼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거칠고 급한 소리였어요. 누구세요? 경숙아, 나야. 상배야.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경숙은 깜짝 놀랐어요. 상배는 남편의 옛 친구였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가끔 술에 취해서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곤 했던 사람이었죠. 상배 씨, 무슨 일이세요? 경숙이 문을 열지 않고 물어봤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거든요.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늦었는데 내일 다시 오세요. 경숙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상배는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야, 경숙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내가 챙겨줄게. 그 말에 경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상배의 목소리에 이상한 기운이 섞여 있었거든요.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아, 이 여자가 진짜. 문 열어. 상배가 문을 더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경숙은 무서워서 몸이 떨렸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에게 이런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경숙은 다리가 후덜거렸어요. 그때 상배가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지만 경숙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문 안 열면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상배의 협박에 경숙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생각도 들었지만 남편의 친구라는 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창석 씨? 경숙이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창석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는 인근 단지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는데 경숙의 집을 지나가다 이상한 상황을 보게 된 거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창석이 상배에게 물어봤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뭐야, 너 누구야? 상배가 창석을 보며 따졌어요. 술에 취해서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창석이 경숙의 집 앞에 서서 말했어요. 상배보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서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너 뭔데 참견이야? 지금 이분이 싫어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러시는 거 보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창석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경숙은 문구멍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야, 너 뭐야? 상배가 창석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창석의 눈빛을 보고는 주춤했어요. 창석은 말은 차분했지만 눈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경숙 씨, 괜찮으세요? 창석이 문을 향해 물어봤어요. 경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창석 씨 고마워요. 그럼 이분이 가실 때까지 제가 여기 있을게요. 창석의 말에 상배는 더욱 흥분했어요. 야, 너 뭔데? 지금 이분이 불편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만 가시죠. 창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상배는 잠시 버텼지만 결국 물러났어요. 창석의 단단한 체구와 단호한 눈빛에 눌린 거였죠. 재수없게. 상배가 중얼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하지만 완전히 떠날 때까지 창석은 그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상배의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경숙이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창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려움이 풀리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창석은 경숙의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이제 괜찮아요, 갔어요. 고마워요. 정말 무서웠어요. 경숙이 창석의 품에서 울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든든함이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남편 친구예요. 예전부터 가끔 이상하게 굴었거든요. 술 취하면 저렇게 한 번씩 찾아와서는 저를 힘들게 해요.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요. 창석의 말에 경숙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있으니까라는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게 들리는지 몰랐거든요. 들어가세요. 밖에 계속 서 있으면 추워요. 같이 들어와요. 혼자 있기 무서워요. 경숙의 부탁에 창석은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에 앉아서 경숙은 진정을 했어요. 창석이 물을 가져다 주면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이제 혼자 울지 마세요. 창석의 말에 경숙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숙은 확신했어요.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창석 또한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준 거였어요. 상배가 떠난 뒤에도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하지만 경숙과 창석의 가슴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소파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고 있었고 창석은 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경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도 상배의 술 취한 목소리와 거친 행동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창석이 경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경숙은 조금씩 진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되니 세상이 이렇게 나를 쉽게 보네요.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섭고 서러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경숙이 울면서 말했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창석은 가만히 경숙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경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숙 씨. 창석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실수였다고 한 건 경숙 씨를 지키려던 거였습니다. 경숙이 고개를 들어 창석을 바라봤어요. 저도 아내를 잃고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경숙 씨에게 상처를 줄까 봐서요. 창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일을 겪고 나니 확실해졌습니다. 나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창석 씨, 경숙 씨, 저도 당신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하러 왔을 뿐인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석이 경숙의 손을 더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내가 당신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깊은 감정과 확신이 담긴 포옹이었습니다. 저도 창석 씨가 좋아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입을 맞췄어요. 이번에는 죄책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심과 확신이 담긴 사랑의 키스였거든요. 창석의 손이 경숙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경숙도 창석의 목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키스는 점점 깊어졌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경숙이 잠시 망설이며 물어봤어요. 우리 둘 다 혼자예요. 아무도 상처받을 사람 없어요. 창석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건 진심이에요. 저는 경숙 씨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경숙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끌며 침실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손길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지만 깊고 절실했어요. 창석은 경숙 몸에 천천히 입맞춤을 했어요. 아주 구석구석 말이죠. 경숙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아름다워요. 창석이 속삭였어요. 경숙은 부끄러워했지만 동시에 행복했어요. 경숙도 창석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줬어요. 그의 넓은 가슴과 단단한 몸에 자신의 몸을 맡겼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서 서로를 깊이 느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껴안으며 나누는 진정한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창석의 손길은 더욱 부드러웠고 경숙의 반응은 더욱 솔직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열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눌러왔던 외로움이 무너지면서 진짜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중년의 나이에 찾은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한참이나 흐른 후 두 사람은 꼭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경숙이 창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물어봤어요. 전혀요. 경숙 씨는요? 저도 이렇게 행복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창석이 경숙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혼자 울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이제 우리 함께해요. 경숙은 창석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짜 안정감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창석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숙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이후 경숙과 창석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창석은 거의 매일 경숙의 집을 찾았고
때로는 밤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토요일, 경숙은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아들 원훈에게 창석을 소개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정식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오전에 원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원훈아, 주말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원훈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어머니의 진지한 목소리에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주말 아침이 되자 경숙은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창석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아드님이 기분 나빠하시면 어떻게 하죠? 괜찮을 거예요. 원훈이는 제 행복을 바라는 아이거든요. 경숙이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불안했어요. 저녁 6시쯤 원훈이 도착했어요. 평소와 달리 어머니가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뭔가 특별한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무슨... 그때 거실에서 창석이 나왔어요. 그도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원훈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입을 벌린 채로 어머니와 창석을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경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훈아, 이창석 씨야. 침대 설치하러 왔다가 알게 되었어. 창석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창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앉자, 원훈아. 경숙이 아들을 거실로 데려갔어요. 원훈은 기계적으로 소파에 앉았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원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경숙은 창석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창석도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원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표정이 계속 변했습니다. 놀람, 당황, 걱정, 혼란 등 여러 감정이 교차했거든요. 엄마, 정말 진심이세요? 그래, 원훈아. 갑자기 이런 일이 너무 갑작스럽네요. 원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창석이 원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드님이 걱정하시는 것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감정이 생길 줄 몰랐거든요. 원훈은 창석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나이는 어머니와 비슷해 보였고 인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야.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르겠어. 원훈은 어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확실히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생기도 돌아온 것 같았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엄마, 저도. 엄마가 혼자 계신 게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 경숙이 설명했어요. 원훈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창석에게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아끼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게 안쓰러워서 제가 곁에서 돌봐드리고 싶어요. 창석의 대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원훈도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건 아닌가요? 원훈아, 엄마 나이가 몇인 줄 알아? 이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행복할 수 있을 때 행복하고 싶어. 경숙의 말에 원훈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원훈은 창석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어머니에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 정중한 말투, 진심 어린 태도 모든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원훈이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좀 어색해요. 창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천천히 알아가겠습니다. 경숙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근데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천천히 더 알아가시면서. 알겠습니다. 저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창석이 대답했어요. 원훈은 창석이 가져온 과일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좋으시다면 저도 노력해 볼게요. 고마워, 원훈아. 그렇게 조금 어색하지만 따뜻한 저녁 시간이 지나갔어요. 원훈이 집에 돌아간 후
경숙과 창석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드님이 좋은 분이네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결국 이해해 주시려고 하시고, 창석이 말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괜찮을 거예요. 며칠 후 원훈이 다시 어머니 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거였습니다. 엄마, 그분 괜찮으신 분 같아요. 그래. 네, 엄마를 진심으로 챙겨주시는 것 같고, 엄마도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경숙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외로웠던 집에 이제는 진짜 가족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침대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새로운 가족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은 이 소중한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 따뜻하게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만날 수 있는 인연은 한계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사람의 인연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황혼에 만난 소중한 분이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